신기자의 정치학개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빗소리가 나고 장마가 올해 참 길었습니다. 이런 장마 너무 반가워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했는데요. 이런 기후 속에서도 오늘은 낭만을 찾아서 강릉에 왔습니다. 정원교 시인 만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세요.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하셔서 풍경 하나로 따스한이라는 시집을 내셨고, 또 강원여성문학회 작가상, 강릉문인협회 작가상 수상도 하셨고요. 두 번째 책도 내셨네요. 담장에 널린 바다라고 책을 내셨는데요. 네. 책 표지가 굉장히 예뻐요. 너무 세련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작가님? 네. 정말 딱 봐도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 표지가 굉장히 푸른 바다를 상징한 그런 표지인데요. 이거는 두 번째 시집이죠? 네, 네, 두 네. 번째 시집이고, 네. 이거는 네. 2005년에 나왔던 책. 첫 번째. 시집. 네, 첫 번째 예. 시집. 풍경 하나로 따스한. 네, 완전히 분위기가 좀 달라요. 가을 네. 느낌과 이거는 네. 신선한 여름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네. 혹시 계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계절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자연에 대한 시를 많이 네. 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계절에 대한 그런 감각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주로 쓰는 시들이 제가 11월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좀 우중충하기도 하지만은 네. 11월, 12월 이렇게 이파리들 다 떨어지고 좀 삭막하다 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때 시가 또 저를 좀 많이 써져요.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이 가을이나 아니면 봄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의 변화에 따라서 감성 자극이 돼서 시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의외로 초겨울이죠. 11월이면 예. 모든 가지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예. 항상한 가지만 남아있을 그 시점, 그 시점에 또 남다른 감성으로 자연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이 자연을, 그러면 풍경 하나로 따스한 책에 담겨있는 자연 이야기, 시 하나 골라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강릉에서 태어났지만은 이제 결혼하고 잠시 강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네. 한 10년 이렇게 떠나 있다 보니까 네. 떠나 있다가 다시 강릉으로 와서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의 강릉에 대한 시, 강릉에 대한 자연 이러면서 썼는데, 그 중에 강릉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릉 사람. 강릉 사람은 차갑다, 뜨겁다, 미지근하다. 어떤 사람은 차갑고, 어떤 사람은 뜨겁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게 아니고, 강릉 사람이면 누구나 차갑고, 뜨겁고, 미지근하다. 누구나 강릉에 와서 1년만 살아보시라. 바다가 있어 뜨겁고, 대관령 눈빛으로 차갑지만, 초당 소나무 숲이 그 바람을 걸러내시고, 경포 호수는 알맞게 덮이고 식히시니, 그 호수의 다다른 바람은 순해지고, 구름은 제 얼굴 비추어 보며 적당히 간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차갑다, 뜨겁다, 미지근해지는 강릉 사람. 강릉 사람만 네. 차갑고 뜨겁고 미지근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강릉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릉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강릉 토박이에요. 너무 부럽다. 이렇게 풍경 좋고 청정한 강원도에 태어나셨다니. 네, 특히 자랑하고 싶은 게 강릉의 자연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시를 쓰면서 늘 생각하는 거는 내 시가 시집을 두 번이나 냈지만 이게 오래 남거나 남들한테 오래 기억되거나 이런 걸 바라기보다는 이 아름다운 강릉이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게 너무 아깝고 송구스럽고 막 과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기록해두는 일기 같은 일기를 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 찍고 거기에 따른 부연 설명 이런 거를 모으다 보니까 그게 그런 시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도 찍으세요? 사진은 제가 핸드폰으로 괜찮습니다. 핸드폰이 요새는 카메라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토리 나만의 스토리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냥 시라고 쓰면서 그리고 이 자연이 이렇게 가을 겨울 되면 자연스럽게 쓰러지잖아요. 나무나 꽃 이런 게 쓰러질 때 너무 그 뒤가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 오염 이런 거 생각해도 그렇고 시집을 자꾸 낸다는 게 조금 송구스럽긴 한데 저도 이 시도 나랑 같이 살다가 같이 쓰러지고 자연하고 같이 깨끗이 쓰러지고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은 했어요. 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시인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가 봐요. 우리는 그냥 썰렁하다, 씁쓸하다, 뭐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시로 한 편의 시로 만들어내시는 걸 보면 굉장히 색다른 감성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장에 널린 바다,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늘 아침마다 이제 바다를 산책하고 이러면서 그 대관령 쪽에서 보면은 이제 대관령 산능선이 쫙 있고 그다음에 도심이 쫙 있고 또 솔밭이 이제 바다 앞에 또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담장 같아요. 여기서 볼 때는 대관령도 하나의 담장이잖아요. 이제 강릉에서 강릉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 강릉시에는 그냥 전부 다 이게 담장이고 그 위에 맨 위에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서 대관령 이런 데서 보면 내려다 보면은 강릉시 안에 이제 그 위에 바다가 널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시를 둘러싸고 소나무 위에 또 담장이 있고 그 위에 바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네네네. 담장에 바다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눈에 그려져요. 말씀하시니까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다 그려지는 느낌이 잘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시 한 편 골라주시죠. 여기서도. 제가 표현을 잘못한.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한동안 산에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지리산에 갔다가 쓴 시 한 편. 지리산에 있는 산장 이름인데요. 벽소령이에요. 벽소령에서 별보기. 벽소령 산장에 와서 쏟아져 내리는 별을 보는데요. 낮에는 그렇게나 인자한 할머니 같은 지리산이 어두워지자 엄한 아버지 같은 얼굴을 하고서는 배낭에 짐을 챙기듯 젖은 떡갈나무 이파리 같은 나를 불빛 하나 없는 산장의 작은 방으로 자꾸만 구겨 넣으려는 것이었어요. 때늦은 반항아가 되어 나는 자꾸만 별일계로 닿으려고 했지만 별은 발은 떨어지지 않고 그런 내가 안쓰럽다고 별들은 내 머리 위에 내려와 앉았다 가고는 했는데요. 별이 그렇게나 멀리서 왔다는 걸 그때 알아차리고 눈물이 막 샘처럼 솟았는데요. 별들도 아는 눈치였어요. 여러분들 이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시 한 편을 지어낼 수 있다는 건 참 굉장한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말하는 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고. 근데 글이라는 건 굉장히 정제해야 되는 건데 가는 곳마다 느낀 거를 다 시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태어나신 거 아닌 건가? 아이고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시를 지금 생각하면은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이럴 때 일기를 쓰잖아요. 네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기를 써서 갔는데 개학하니까 그 선생님이
이게 전시를 하면서 거기다 특선이라는 거를 빨간 그걸 붙여놓고 다른 학생들 보고 다 읽어보라고 하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 선생님 때문에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일기를 썼는데 지나서 보니까 이게 참 좋다. 다시내 읽어도 내가 써놓고도 좋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는 시를 쓸 기회가 또 없다가 이제 일제가 살고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바뀌다가 다시 강릉에 왔을 때 그 아름다운 게 눈에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애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애들을 같이 키우면서 나도 이제 어떤 그런 게 시심이 새로 돋았다고 해야 될까? 네,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학 숙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일기 열심히 쓰셔서 시인 네. 되셨잖아요. 일기 여러분들 열심히 쓰세요. 초등학생들 일기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오늘도 역시 신기자의 정치학개론은 문학과 함께 했는데요. 문학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면서 신기자의 정치학개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원교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